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참 많은 분에게 참 많은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는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은 배가 고프신 바나나 드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12시 40분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에 있는 분에 배신할게요. 저는 눈높이로 알려져 있는 대교에서 한 20년 공부를 하다가 1997년 말로 자리를 내려놓고 2000년 1월 1일 날 가정경영연구소를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째 문 안 닫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조그만 소망은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제 소망이에요. 큰 돈은 못 벌지만 제가 건강만 허락하면 할 수 있는 삶의 주제, 그죠? 그 주제를 저는 붙잡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제 소망 중에 또 하나가 50대는 5일이라고, 60대는 4일이라고, 70대는 가능만 하다면 되죠. 3일 출근하고, 80대는 이틀 일하고, 90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루 일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드립니다. 제 아주 튼튼한 노후 대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가정, 가족, 부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방송하고 상담하고 코칭하고 조정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쉽게 6글자로 얘기하면 가족 문제를 예방하는 쪽으로 문제가 터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치유가 안 되는 상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에너지가 들어서 정말 그걸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강학주입니다. 제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오늘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강산이 아무리 변해도 확실하게 중심 잡고 사는 남자 강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뭐 특별히 막 메모하거나 그러시는 거 없어요. 학교 안에 나와 있겠다. 다 아시는 쪽이고요. 혹시 어떤 분들 오셨나를 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걸 여쭤볼게요. 혹시 아직 미혼이신 분도 계신가요? 예. 꽤 많으시네. 예. 혼자 사시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시죠? 예. 결혼 한번 해보세요. 예. 결혼이 나쁘면 그죠? 나쁘면 뭐 결혼하겠어요. 결혼이 받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학에서. 제가 33년 살아보니까 확실히 장점이 많아요. 그죠? 사람한테는 혼자 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더불어서 살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그래도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최선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시겠다. 혹시 그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을 받으신 기업이나 조직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인정 기업. 예, 몇 분 계십니다. 세 번째 파트 부분이죠. 자, 제 얘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정여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과 가족을 다 잡아야 되죠. 잡을 수 있어요. 가끔 이제 미혼 여성들 일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일도 중요하고요 결혼도 중요하고요 두 마리 토끼 잡으셔야 되고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일과 가족 두 마리 토끼 잡으셔야 되고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일과 가족 밸런스 경영이 뭔가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가 정말 필요할까. 제가 한 15년 강의하고 방송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많이 물어봐요. 우리 가장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부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정답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전문가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시겠지만 그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죠? 제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걸 뽑아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조직이나 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 회사, 내 조직에서 내 직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우리 회사 가족 친화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밸런스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과 가족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산술적인 편견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막 애를 낳았어요. 막 출산했어. 그럼 애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막 치매에 걸리셨어. 애가 중환자실에 막 실려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 중심으로 가야죠. 일종의 서핑 같은 거죠, 서핑. 그러다가 새롭게
우리 회사에서 신규 사업 파트를 내가 맡았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회사가 그죠?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거나 부도의 위에 몰리거나 하게 되면 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이 밸런스 균형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균형을 서핑하듯이. 자, 참 다양한 기업 직무를 맡고 계시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 일에 내가 한 몇 퍼센트를 쏟으세요? 혹시 앞에 계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80%.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예. 옆에 계시거든요. 오, 그럼 일에 한 80%를 쏟으시면 예를 들면 결혼하셨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10% 부모님이나 자녀님 계신가요? 그 역할에는 아들로서의 역할 2%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친구로서의 역할 동호 이런 모임이 있죠. 회원으로서 역할 10%라고 그럼 산수가 안 되는데 일이 벌써 80%. 예. 예. 20% 정도. 아무튼 80% 잘못 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80%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죠. 내 자가용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세상에 오리라고 3, 4년 전에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죠? 그걸로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그죠? 화상 채팅하고 이런 세상에 오려는 것을 20,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일에다가 한 8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사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저번에 부부 사이 부부관계는 어떨까? 가족관계가 괜찮을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일과 경영, 일과 가족 밸런스 경영 정답 없어요.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친구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술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이죠. 지나치게 자식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파급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일과 가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었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 19일날 교통사고를 나서 7간 병원에 이전했었어요. 최소한 사정에 따라서 강사가 바뀔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가 안 왔더라면 제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제가 깨는 일이 같아서 그래도 나와서 강의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양가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수술을 받고 계세요. 어머님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선생님하고 인수인계하고 연구소로 가는데 한국에서 강남으로 잠실대교 남단에 거의 끝에 서 있는데 뒤에서 스테락스가 받아오겠다. 거의 한 70kg, 80kg 다쳤던 거 그리고 3분의 1이 다 나갔으니까 제 앞에 2대에서 3중 충격. 뒤에 사람이 있었으면 허리 그냥 다 나갔을 거예요. 옆에서 제가 맞췄다면 제가 즉사했겠죠. 일단 큰 외상은 없고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잖아요. 후유증이 이제 무슨 그런 좀 끔찍한 얘기를 들어서 그랬죠. 그렇게 이런 순식간에 우리를 당첨합니다. 누군가가 남편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장애를 입었다면 그죠?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기 쉽지 않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가끔 저는 직업적인 상상을 해요.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배 안에 가위랑 무슨 장갑 넣어놓고 봉합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 전 이런 상상을 하죠. 그 의사가 막 전날 밤에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한 싸우고 사네 못 사네 막 치기라 치기 이혼하자. 그러다가 술 막 엄청나게 퍼마시고 그죠? 떡에다 더 마시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수술하다가 혹시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않았어요. 집안이 편치 않으면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나와서 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고 이 세션 선택해서 듣기로 했지만 지금 스마트폰에 삐리리 울리면서
배우자나 가족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아이가 가출했다, 그죠?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웃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그래도 있고, 그래도, 그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죠? 직장에서 내 직무를 인정받을 때 집에 가서 웃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과정이 있습니다. 밀접한 과정. 그래서 일과 가정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 집이, 우리 부부가, 우리 직원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가정.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족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공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 임신하고 출산하고 애 키우는 일, 그리고 여자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일. 아니, 임신하고 애 낳는 거 그 여자일인데 무슨 회사가 뭐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고, 어떻게 신경 써주는 게 배려하는 건데, 그죠? 그건 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임신하고 애 키워서 고이고이 키워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 조직이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그죠? 잘 키워서 국가 세금 내는 세금 원으로, 그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자원으로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런 인적 자원 안 길러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일개 가정이나 부부한테 이래만 할 게 아니라 회사가 배려해 주셔야 돼요. 회사가 배려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임신 12주 이내, 임신 35주 이상은, 그죠? 8시간을 6시간으로 이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신청하면 줄 수 있게 돼서 조금 좀 미흡하긴 하지만, 회사가, 국가가,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 안 해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노인 문제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한테 다 떠넘겼어요. 저희 어머님 올해 93이세요. 대단히 건강하셨어요. 넘어지시면서 멍이 많이 드셨는데 그게 경막하 출비돼서 머리에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죠? 우리가 조금 더 무지하기도 했었어요. 시차를 두고 차후에 다시 CT를 찍거나 찍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조금 이동이 좀 곤란하시고 하시다가 병원에 실려가셔서 6주째 콧줄 끼고 누워 계세요. 수술은 93세, 조금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차도가 없어서 일주일 전에 지난 수요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아직도 일어나시죠. 누워 계시죠. 장모님 85세세요. 간암 수술 하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거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고비 넘기고 지금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집사람, 딸 셋이 24시간 간병을 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장모님이 뭐 조금 싫어하시기도 하고 딸들이 있으면서 뭐 하겠냐. 지금 이제 한 6주 가까이 되니까 이게 서서히 지치는 겁니다. 외국의 간호사들은 그 간병 업무를 왜 가족한테 맡기느냐. 집에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시거나 중환자가 있으면요,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준환자가 되는 거예요. 준환자가. 예를 들면 치매 걸리신 부모님을 뭐 10수년간 모시고 살았네. 저는 그 미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배려 안 해주면 그 가족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발하던 가족이 먼저 죽기도 하고, 수발하던 가족이 서로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동반자살하는 사고, 그런 끔찍한 사고 바로 이거 도와줘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식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치매 걸리신 부모님,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문 잠궈 걸어놓고, 아주 어린애들, 그죠? 문 잠궈 걸어놓고 그리고 나가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것을 그냥 그 집의 문제이거니 그 자식이 아주 부려막심한 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회사가 배려해주고 이 사회가 배려 안 해주면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공적인 영역, 그죠?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 저는 가족학이다 보니까 가끔 사회 문제나 범죄를 보면요, 모든 사회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싸우고 막 별거하고 이혼하고 그죠? 가정 폭력이 들어오고 학대받고 두드려 맞은 애가 좀 다시 또 폭력 세습되기도 하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정말 헛김에 술 떡이 되던 마시고 돌진해서 차량으로 막 상가 막 돌진하고 울분을 못 참아서 막 방화하고 그죠? 묻지마 살인하고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뿌리가 가족으로부터 인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직원이 아니라는 법이 없죠, 그죠?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나요? 누구도 그 속내를 못 들여다봐서 그렇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지고 볶고 그죠? 지옥 같은 가정도 있고요. 원수 같은 가족으로 사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가정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가 정말 중요할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부부농사예요. 우리 박근혜 선생님 실례지만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한 20년 살아보니까 부부가 뭔 났어요? 예? 친구. 예. 뭐 제가 원하는 답이네요. 저도 한 33년 살아보니까 친구가 어떤 사람은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평생 왼수. 왼수 같을 때도 있죠. 왼수 같을 때. 그러나 정말 왼수 같은 360을 갖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 부부라는 기본 단위가 바로 쓰셔야 돼요. 부부는 가족의 핵입니다. 핵. 출발점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기둥이에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금이 가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4.3년을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확실히 길어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건강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지고 볶고 살고 막 싸우고 지옥 같은데 밥맛이 좋을까요? 밥맛 좋을까요? 밥맛 없죠.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어깨도 결리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암을 얻기도 하고 남자들도 막 술도 마시고 그죠? 술도 마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술 깨고 나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화목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요. 세 번째로는 부부 농사를 잘 지으면 부부가 정말 화목하면 자식 농사가 잘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산다고 해서 자식 농사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말 부모가 열심히 살고 화목하게 정말 잘 살면 그런 부모 밑에서 정말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설사 사고치고 속세이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죠. 정말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으시면 정말 우리 딸내미 잘 키우고 싶으시면 그죠? 그 아이의 엄마인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시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우리 남편 좀 존중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제가 33년 살아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무수히 많은 부부나 가족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방송하고 조정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자식 농사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지지먹고 막 사내 못 사내 뭐가 막 쨍그랑 깨어지고 소리 나는데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럴수록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말씀입니다. 그냥 이놈의 짓고서 그냥 불을 쏴버려 버릴까? 그냥 가출을 해버릴까? 그러다가 배회하고 방화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유흥기 위해서 범죄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면 뭐합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부부싸움 했다면 쪽으로 친정에 가가지고 막 울고 막 김서방이 어떻고 박서방이 어떻고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도의 기초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거기다가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받고 금상첨화죠.
이만큼 부부농사가 좋은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부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강론까지 하기는 시간이 짧아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부농사에 먼저 투자하시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좀 더 만드시고,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해서 대화의 시간 일부러 좀 만드시고, 두 분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 운동 지금부터 좀 연습하시고, 일 중심으로 살다가 타이에서 직장에 밀려났을 때, 일에서 밀려났을 때 그 공백 메꿀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죠? 그런 중년들 CEO들 제가 참 많이 보고, 후회하지 마세요. 부부농사에 투자하세요. 선행 조건입니다. 믿고 버리고 잘 떠나보내자. 저 혼자 강의를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질문도 좀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시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책도 가져왔는데, 김현세에서 나온 강학종 박사의 가족술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14세를 찍었으니까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저희 연구소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1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미혼도 관계없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려고, 잘 못하시는 분은 좀 더 잘하려고. 앞치마도 제가 선물드릴게요. 믿고 버리고 잘 떠나버려요. 부부농사가 어려우세요? 자식농사가 어려우세요? 자식농사. 그래요. 자식농사가 더 어려워요. 그죠? 배우자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낳을 건가 말 건가는 선택이지만 정말 자식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나누어서 제가 몇 시간이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식, 지금 취학전에 자녀를 두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취학전에. 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 예, 그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 혹시 출가시키신 분도 있나요? 출가시키신 분. 아, 부럽습니다. 저는 요즘 사이, 그죠? 며느리 보신 분들 정말 부럽던데, 할아버지 되신 분들 정말 부럽고, 할아버지가 되려면 사이하고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자식 농사 그냥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믿고 버리고 잘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언젠가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잘 떠나보내야 돼요. 잘 떠나보내지는 못하고 계속 자기 희화의 영향력 아래 두고 돈의 힘으로 조종하고, 그죠? 또는 경쟁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조금 다른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간질 시키는 부모까지 있어요. 자식도 부모를 잘 떠나야 돼요. 30살이 넘었는데, 많이 됐는데 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남편, 아내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가 진정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잘 떠나와야죠. 부모. 자식 믿어야 돼요. 실제 안 믿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논천인 말투 가지고 다 감지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지나친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 욕심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아이 낳으면 우리 아이는 정말 이쁠 줄 알았죠. 그죠? 사고 안 칠 줄 알았죠. 키워보면 어때요? 어머님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울 때도 있어요. 지 아빠 미운 짓 하면, 그죠? 아이고, 저 누굴 닮아서 그냥. 왼수가 들 때도 있고, 저것만 하면 내 인생 펼 텐데. 그런 부양부담은 크게 달해서 자살을 바꾼 여성들. 버리세요. 내 자식은 사고 안 치고, 그죠?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식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내 자식은 아주 괜찮은 직장에 가서 연봉 빵빵하게 1억 이상 받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 어느 집 자식이 맨날 사고 쳐서 경찰서 불려가고, 어느 집 자식이, 그죠? 예.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어느 집 자식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좀 취직 자리 좀 부탁하러 다니고, 여러분 자식이 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이혼 당해가지고, 그죠?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 수용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다 한국에 있는 대학도 보내기 힘든데 조기 유학,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하버드, 옥스퍼드 갈 것이라고 다 기대하는 거, 그건 지나친 기대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거, 정말 공부 1등 하는 거, 특목고 가는 거, 인류대학 가는 거, 그 욕심만 좀 내려놔도 괜찮은 자식 참 많아요. 인사 잘하죠. 없어서 못 먹지, 그죠? 예. 정말 괜찮은 자식 많다니까요. 사내 자식인데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공부 잘하는 거, 그 욕심만 좀 내려놓고. 정말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치명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30살이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어떤 문제로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상담하라고 이혼하는가를 제가 매일 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엄마 아빠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대로만 좀 챙겨줬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아이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참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그럼 그 행복이 쌓여서 아이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 200명 아버지가 모이는 자리에서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앉아계시던 아버지 한 분, 사람 되는 거죠. 사람. 인간 되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하신 특히 미혼 여성들 자식 키우는 것이 무조건적인 희생, 끊임없는 희생, 그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줄 수 있는 기쁨, 희열, 그건 결혼하지 않으면 키워보지 못하는, 안 하면 모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지나치게 부양부담을 부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좀 유감이에요. 사실. 버리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고3까지 막 붙들고 있다가 대학교 가면 탁 나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술한테 다 맡겨버리고 운동권 선배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부터, 그죠? 중학생부터 서서히 놔주는 연습,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연습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만약 그 훈련을 잘 안 하시면 결혼시켜놓고 저는 이혼할까봐, 부모 지원 딱 끊으면 노숙자 될까봐, 폐인 될까봐, 자살할까봐 40이 돼도 50이 돼도 지원을 못 끊는 아버지 어머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떠나보내는 연습. 자, 어떻게 할 건가? 그 강론까지 얘기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세 번째,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대화, 소통.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하죠. 대화하고 또 대화하세요. 대화할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일부러 내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도우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는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대화하다가 싸우는 집 많죠. 네. 대화는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돼. 행복한 가정, 화목한 부부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대화를 가지고 무수히 많겠지만 대화에 강론 들어가기 이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친밀감을 회복하셔야죠. 그냥 쭉쭉 빨고 I love you 매일 그러다가도 대판 싸우고 다음날 쳐다보기도 싫은 그 부부 대화 되겠어요? 그 친밀감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들어갔다고 막 술 먹고 12시가 돼가지고 아빠가 문 열어주는데 여대생 딸이 아빠 앞에서 토하고 카메라한테 올려붙였더니 그 다음에 문 꽝 닫고 아버지하고 절규하고 대화를 안 하면 그 친밀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이든 친밀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배우자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그죠?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 건지 대화 준비 좀 하세요. 한중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런 회담처럼은 아니지만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언제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그죠? 어디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대화 준비를 조금 하시면 훨씬 더 쉬우죠. 경청과 공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화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내가 딸한테,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나 당신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술 끊으라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술 마셔도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막 그냥 화내고 신경질 내고 남들하고 부부동반으로 술 먹는데 첫 잔 마실 때 벌써 또 술 잔소리하고 완전 나를 우습게 만들고 그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대화는 이 정도로 생각할게요. 가족 식사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가족 식사.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3번이요. 또요. 1번이요. 좋습니다. 가족 식사를 하는 횟수가 모여서 함께 즐겁게 맛있는 가족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훨씬 뛰어나고 교우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비행률도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가족 식사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가족 식사는요, 단순히 내 배고픈 배를 음식으로 채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예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많은 정보, 일어났던 일을 표현하면서 표현력, 어휘력,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문화가 세습이 되고 계승이 되는 거죠. 장 보고 꾸미고 차리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한다는 유대가 무지무지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나이, 상황 다 틀릴 테니까 횟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부러 좀 시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가족 식사 함께한다. 그런 원칙 좀 세우시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시길 좀 바랍니다. 1997년 10월 31일 날을 대개 대교사를 내려놓고 그 당시 중3이던 딸아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 녀석하고 14박 15일 동안 서울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동해까지 갔다 왔던 국도 횡단 사진이에요. 이 사진만 봐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드세요.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한테 돈도 중요해요. 용돈도 중요하고 스마트폰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함께하는 시간, 엄마 아빠하고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 즐거운 시간을 선물을 하시라니까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제는 아이들 볼 시간이 없어요. 대학생 정도만 되면 아이들이 더 바빠서요. 언제 아빠하고 식사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청해도 시간 맞추고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시지 마시려고. 내가 돈을 물려줄까 집을 물려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했던 그 즐거운 아름다운 추억 오늘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 최고의 유산이죠. 함께 하세요. 함께.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가족 친화경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가족 친화경영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어요. 요즘은 윤리경영, 투명경영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지만 20년 전 뭐 윤리경영 안 해도 됐잖아요. 돈만 잘 벌면 됐지. 투명경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대기업들 임원 연봉도 지금 공개하자고 지방 뭐 자치단체들 그죠? 장들 항공비 다 공개하잖아요. 이제는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회사 키우고 그죠? 매출만 키우고 그죠? 회사 규모 늘리고 시장에서 선점하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죠. 우리 직원의 집안이 편안해야죠. 그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족 친화경이 뭔지는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이걸 도입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 제가 가족, 가정, 부부라는 주제에서 방송을 한 지도 벌써 한 4년 돼요.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면서 제가 모든 고정출연 생각으로 다 정리했어요. 어머님 찾아가서 그죠? 남한산성도 보여드리고 그죠? 네. 63빌딩 가서 수족관도 보여드리고 팔각정도 가고 어머님하고 데이트하는 데를 제가 생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준영 씨하고도 제가 몇 번 했는데 아시죠? 개콘에나 무음악한 개콘 너무 좋대요. 이렇게 좋은 개콘을 왜 자기가 진짜 일찍 하지 않았냐. 애 배에다 입을 따고 푹막 불고 엉덩이에다 대고 그죠? 똥냄새가 전혀 또 그렇게 똥냄새가 안 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말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또 뭘 또 애를 봐주고 애를 놀아주느냐고. 근데 진짜 그 맛을 알면요
애하고 놀고 함께하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면서 애 살을 맡으면 아, 정말 이게 진정한 휴식이구나. 이건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진짜 힐링을 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 기회를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손자 손녀 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깜빡 죽는 거죠. 정말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서 서툴지만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고 유부초밥 한번 만들어보고 참 한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 기쁨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넥타이 풀어가지고 이마에 동여 매고 혁띠 풀어가지고 막 모자고 그거 비교가 안 나요. 그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돈 안 쓰죠. 돌아가고 싶어요. 그 진정한 것을 여러분 조직의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경영 도입하세요. 기업도 그죠? 엄청난 이익이 있죠. 일단은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요. 우수한 인력이. 돈 조금 적게 줘도 여성들 그죠? 당연히 그런 기업 선호하죠. 결근율, 이직률 감소하고 근로자의 사기, 직무 몰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계속 애가 아팠는데 친정엄마가 병원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카톡으로 전화하고 그죠? 근데 가까운 보육시설, 보육센터가 바로 옆에 있으면 점심시간에 가서도 확인하고 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은 극소수겠지만 그죠? 아무튼 집안이 편안하면 자기 일에 몰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 안전사고 감소,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가족 친화지수가 일정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직률이 이렇게 감소되는 효과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취업률과 장래 노동력,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행사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 친화 경영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겁니다. 탄력근무제 도입하고 고용 및 돌봄제, 경제적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야구, 사회보험활동 이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만 보면 재택근무, 그죠? 업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택근무 가능하거든요. 재택근무에 따른 부분적인 어떤 문제, 뭐 과도기적인 시행착오 어떻게 없겠어요? 그거 일체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행할 수 있잖아. 시차 출퇴근. 출근 시간 한 30분, 1시간만 융통성 있게 조절해줘도 맞벌이 국가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직무 대체제, 직무 공유, 시간 근로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설명 안 해도 되죠. 출산 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이거 잘 좀 보세요. 출산 휴가하고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타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안 보고 인사상에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직장이 한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요. 10% 미만.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남성들 육아휴직 신청해서 쓰고 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파컷제라는 게 있어요. 파파컷제. 어떤 한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 현실로 보면 대체 인력까지를 확보하고 그죠? 그렇게 출산 휴가 주는 기업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때문에 또 누군가의 여자나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는 거니까 여자일수록 이 여자를 싫어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출산 휴가를 찾아 쓰게 하거나 그죠?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계속 여성들은 사실 참 많이 전쟁 같은 직장 보육시설 같은 수유시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거 보육비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 지원, 가족 상담이나 자기개발 지원. 자,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이 자료는 없는데 하나 필기하세요. 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자를 더 붙이면 앞에 한국이 붙죠.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의 재단 법인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게 바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한 200군데가 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그 산하에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꼭 메모하세요. 그게 들어가시면 무수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 다 공짜에 무료고,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고, 컨설팅도 무료로 해주고, 그죠? 인증 기획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갖고 뭘 준비를 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낸 세금으로 하는데요. 꼭 도움을 받으세요. 검색어 치고 들어가서 아 이런 데가 뭐 하는 데인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가 어디 있는가, 그런 조직 상급 인력을 여러분 회사에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족 친화 인력을 기획을 받으시면 초반부에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500군데가 넘습니다. 각종 세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에 또 도움을 좀 요청을 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못 풀어드리는 문제는 아니죠. 다른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도 한 20년 그죠? 회사 경영을 해봤고, 지금은 다시 가족학 중에서도 가족 관계를 전공하고 가정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 15년 동안 또 연구소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길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풀면 신발과 풀 수 있다는 건 제가 알잖아요. 저희 여러분 도와드릴게요.